자, 확률과 통계 가도록 할게요. 네. 23번부터 여기 30번까지 해서 하나씩 다 정리합시다. 자, 맨 처음에 23번. 중복조합의 정의지, 그치? 3H3. 그래서 3H3 하게 되면 5C3. 그렇죠? 그래서 답은 10. 요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 자, 여러분 24번은 1, 2, 3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됐으니까 중복 순열이야. 그쵸? 그래서 24번은 중복 순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1, 2, 3, 4자리 자연수. 자, 그리고 홀수 하게 되면 1의 자리를 정해주면 되죠. 1의 자리에 1이 올 때, 3이 올 때, 요렇게 점들 써두고, 그 다음에 앞에 3개 자리, 3개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그렇죠? 밑에도 동일 이렇게. 그래서 같을 거니까 자, 근데 27 곱하기 2 하게 되면 54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54. 그다음에 25번 문제로 갈게요. 25번 문제. 네. 25번 문제는 남학생이 5명, 남학생이 5명. 그리고 여학생이 2명.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는데 원순열 문제지, 그쵸? 조건이 추가된 원순열, 여학생이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쵸? 그래서 여학생 2명을 1명으로 간주해서 여러분들 원순열로 계산해 주라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전체 6명, 요 6명을 원탁에다가 배열하게 되면 5팩 되겠죠. 그리고 5팩 곱하기 여학생 2명 자리 바꾸는 거, 그쵸? 자리 바꿔주는 거. 자, 곱하기 2팩. 여기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답은 240. 됐어? 자, 이제 25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갑니다. 26번 문제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최단거리 문제, 그쵸? 최단거리 문제인데 먼저 그림도 한번 그려보게 되면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이죠? 같은 모양이 이렇게 한 점을 공유하고 있는 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P가 여기고요. 요 점이 P. 그 다음에 요 점이 2점. 여기가 Q. 근데 문제에서는 자, P를 지나면서 Q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Q는 지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경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지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해 두게 되면 요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그쵸? 사각형 이렇게 체크해 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요 점을 A라고 놨죠? A에서 P까지. 자, P에서 여기 이 점이 주어졌나요? 주어지지 않았죠? C라고 할게. 그래서 A에서 P에서 C, 그리고 나서 Q를 지나지 않고 B까지 오는 경우의 수, 그쵸? 찾아내 주면 되는 거야. 먼저 A에서 P까지는 가로 2칸, 세로 1칸이니까 200분의 300 해서 3가지. 자, P에서 C까지 1칸, 여기 2칸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0분의 300이지, 그쵸? 그래서 3가지. 자, 요 경우도 3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죠. 그래서 300분의 600. 그래서 300분의 600 이렇게 써주고. 자, 근데 여기서 빼자. 자, 빼는 경우는
점 Q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될 거야. 그쵸? 그래서 C에서 Q까지 지나는, Q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자, 여기 1팩, 2팩분의 3팩이니까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자, Q에서 B까지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9가지를 빼주게 되면 자, B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 그쵸? 이렇게. 그래서 자, A에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분들이 선을 이렇게 염들 긋고, 그래서 B까지 여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P에서 C까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9 곱하기,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약분하게 되면 120, 여기가 하게 되면 6이니까 20에서 9를 빼게 되면 11 나오죠? 그래서 나온 답은 99, 요렇게 염들 체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쵸? 26번 최단거리 문제 한번 해봤고요. 자, 근데 이 2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숫자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가면서 풀어내도 관계없어요. 알겠죠? 물론 여기는 지나지 말아야 되고, 그쵸? 지나지 말아야 되는 점을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A에서 P까지 숫자 1, 1, 1, 그 다음에 2,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그 다음에 3, 3에, 그럼 여기는 3이죠. 요 6이 되겠다. 6. 6이 되고, 2개 더하게 되면 9가 되고, 그쵸? 9. 여기 요 점은 지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9에다가 9, 9, 9 이렇게 쓰고, 여기도 9, 9, 9 쓰시고요. 자, 2개 더해주게 되면 요 점에 도달하는 경우에서는 18가지. 자, 18가지, 27가지. 더하게 되면 36가지. 자, 요점엔 도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9가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점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27, 2개 더하게 되면 36, 2개 더하게 되면 63이 되죠? 64. 이렇게 해서 2개 더하게 되면 99.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숫자 쓰는 게 나는 조금 더 익숙하다라고 되면 숫자를 써서 푸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로 갈게요. 3점짜리 문항 중에 마지막 문제죠. 네. 자, 근데 27번 문제는 문자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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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개, C, D 각각 하나씩. 그래서 자, A,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자가 일곱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 상자에 문자를 하나씩 들어가도록, 그렇죠? 문자가 한 장의 카드가 들어가도록 여러분들 넣는 경우의 수, 그렇죠? 조건이 주어졌는데 문자 A가 들어간 상자가 3개 상자가 있을 텐데 세 상자의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A 먼저 우리 계산해 줄 거야. 그래서 A를 기준 잡아서 3개 상자의 합이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A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는 상자의 숫자가 1부터 7까지가 있죠. 홀수가 4개가 있고 홀수가 1, 3, 5,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자의 숫자 기준으로 해서 짝수 번호랑 그 다음에 홀수 번호 이렇게 쓰고 3개 상자를 선택해서 우리가 카드 문자 A를 집어넣을 텐데 홀수 번호가 적혀있는 상자 3개를 선택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짝수 번호가 적혀있는 상자 2개 선택하고 홀수 번호가 있는 상자 1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홀수 3개 선택하게 되면 4C 3이 됩니다. 그렇죠? 짝수 번호 2개, 홀수 번호 하나야. 그래서 3C 2 곱하기 4C 1 이렇게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A라는 문자는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는 한 가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자 선택해 주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고요. 2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A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 있다는 뜻이야. 여기다가
자, 이제 나머지 B, C, D가 남아있는데 이 4개의 문자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남은 4개의 상자에다가 B, B, C, D를 여러분들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2팩분의 4팩 이렇게 여러분들 써두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넣는 경우의 수는 요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B, B, C, D를 넣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게 되면 4C, 3이 4가 되죠? 4가 되고 3, 4, 12. 그래서 4에다가 12 더하면 16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2팩분의 4팩이니까 12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16 곱하기 12 하게 되면 답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16 곱하기 12로 계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갑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8번 문제는 조금 예전의 문제가 다시 살아난 느낌. 그쵸?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출제되지 않다가 이번에 28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되면 28번 문제는 요거 지우고요. 28번 문제는 여러분 예전에 그래도 유행을 탔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동안 자주 출제됐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뭐냐고 되면 A, B, C가 자연수라고 주어지고 요거는 얘입니다. A, B, C가 자연수라고 주어지고요.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20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A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A, B, C의 순서상의 개수 찾는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20일 때 순서상의 개수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요 120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120은 12 곱하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5가 돼서 2의 세제곱 3의 1승 5의 1승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지수도 1 표시 이렇게.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A는 여러분들 2의 세제곱 3의 1제곱 5의 1제곱 형태로 요 안에 있는 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A, B, C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냐게 되면 2의 거듭제곱으로 x1의 제곱 3의 y1의 제곱 5의 z1의 제곱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요 A를. 그렇죠? 그 다음에 B도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2의 x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y 2의 제곱 곱하기 5의 z의 2의 제곱 요 모양으로. 그 다음에 C는 2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y의 3제곱 그 다음에 5의 z의 3제곱 이렇게 써놓고요. 그래서 A, B, C를 곱해서 2의 세제곱 3의 1제곱 5의 1제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A, B, C가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먼저 2의 x 1의 제곱 2의 x 2의 제곱 2의 x의 세제곱 곱했을 때 2의 세제곱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지수의 합이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3을 만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같은 방법으로 3도 똑같습니다. 이 3도 곱했을 때 3의 1의 제곱 하니까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은 1이죠. 그 다음에 5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곱하게 되면 지수의 합 z1, z2, z3에서 1, 요 조건을 만족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곱해주게 되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 방법이야. 그래서 28번 문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유형들의 출제가 자주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28번 요 문제를 요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게 되면 중복조합해서 3H3이 되는 거고, 자, 얘는 3H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3H1 되겠죠? 세 개를 곱하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28번 문제는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여러분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8번 문제 갈게요. 28번 문제. 먼저 A, B, C는 자연수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A 곱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C. 그래서 세수의 곱이 72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720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제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10 곱하기 8 곱하기 9니까 2의 4제곱, 3의 제곱에 그 다음에 5의 1제곱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될 거예요. 그렇죠?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지우고 요것만 딱 쓸게요. 그래서 요것만. 자,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이렇게 되고. 자, 먼저 누구 기준 잡냐게 되면 요 B를 먼저 기준 잡읍시다. B의 제곱은 완전 제곱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것은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를 기준 잡아서 첫 번째 B가 2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써줄 거야. 알겠죠? B가 2일 때, 자, B가 2면 2의 제곱이 빠지죠. 2의 제곱이 빠지고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숫자는 뭐가 남았냐게 되면 2의 제곱, A와 C의 곱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와 C의 곱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이용해서 이 문제 풀기로 했어. 그래서 A를 2의 x1의 제곱, 3의 y1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z1의 제곱. 자, C도 2의 x2의 제곱, 3의 y2의 제곱, 5의 z의 2의 제곱 이렇게 써서,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 이 개념 이용해서 x1 더하기 x2가 2를 만족하고 y1 더하기 y2가 2를, z1과 z2의 합이 1을 만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하게 되면 x1 더하기 x2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y1 더하기 y2는 2, 그 다음에 z1 더하기 z2는 1을 만족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 계산합니다. 근데 조건 나에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죠?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우리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놨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소가 되는 경우를 빼줄 건데, 서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게 되면 2가 2개 있을 때 서로 나눠 가지게 되면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2도 나눠 갖고 또 3도 나눠 갖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2만 나눠 가졌을 때, 3을 나눠 가졌을 때, 뭐 동시에 2와 3을 나눠 가졌을 때에서 여러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서로소인 경우를 뺄게요. A와 C가 서로소인 경우를 뺄 겁니다. 서로소인 경우라는 얘기는 뭐냐게 되면 2의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야. 그래서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에서 세 개의 숫자가 자, 2의 제곱이 A와 C 하나의 문자로 가거나 3의 제곱이 A와 C 하나의 문자로 가거나 5의 1의 제곱이 A와 C 하나의 문자로 가게 되면 A와 C는 반드시 서로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 조건을 같이 생각하면서 풀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거 여기에서 A와 C가 서로소인 조건을 빼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이 A와 C 둘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도 둘 중에 하나, 5도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 하게 되면 8가지를 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나머지도 계산할 거야. 알겠죠? 첫 번째 우리가 B가 2일 때 계산했습니다.
자, 요거 해설하게 되면 EHE가 되고요. 자, 얘도 EHE, 그 다음에 얘는 EH1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 곱해줘야 되고, 그렇죠? 자, 여러분 EHE라는 얘기는 세 가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18가지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빼면 되냐게 되면 8가지, 해서 10가지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10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B가 3일 때 갑니다. B가 3이면 3의 제곱이 만들어지죠? 3의 제곱이 만들어지니까 남아있는 것은 2의 4제곱, A와 C의 곱이 A 곱하기 C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요 모양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4를 만족하고 Z1 더하기 Z2가 1을 만족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4를 만족하고 Z1 더하기 Z2가 1을 만족하는 거. 여기에서 A와 C가 서로서인 거. 서로서라는 얘기는 2의 4제곱인데 얘를 나눠 갖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의 4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에서 A 또는 C를 선택해 주는 거. 두 가지, 5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네 가지를 빼주면 될 거야. 그래서 2H4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2H4, 2H4, 그 다음에 2H1 이렇게 해서 2H4 하게 되면 5가 되나요? 그쵸? 5. 그쵸? 자, 5C4니까 5 곱하기 2에서 10에서 4를 빼게 되면 6가지가 딱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가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쵸? 자, 여러분들 칸이 여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그냥 쓸게요. 쓰겠습니다. 여기서 자, 요거의 경우의 수는 10 빼기 4에서 6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는 B가 자, 여러분 이번에는 B가 뭐가 돼도 되냐 하게 되면 16도 완전 제곱 쓰니까 B가 4이어도 됩니다. 그렇죠? 4여도 되고요. 네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는 자, B가 자, 근데 6이어도 됩니다. 6 하게 되면 3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B가 4일 때 B가 4이면 A 곱하기 C가 16이 빠지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6이면 3의 제곱과 2의 제곱이 빠지니까 A 곱하기 C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의 제곱해서 위에 있는 경우의 수랑 아래에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개가 똑같을 거야.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Y1 더하기 Y1 더하기 Y2가 되죠? 2를 만족하고 Z1 더하기 Z2가 1을 만족하고 여기에서 서로서가 되는 경우는 3의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그쵸? 하나의 숫자로 보고 둘 중에 하나 선택 5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2 곱하기 2 빼주면 되겠고요. 자, 밑에 요거 2의 제곱 5의 1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의 수나 아래에 있는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의 수는 2H2가 되죠. 그래서 2H2 곱하기 2H1이니까 여기에서 2H2 하게 되면 3이죠. 3 곱하기 2니까 6이죠. 4를 빼게 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아래에서도 두 가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6가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A, B, C는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B가 2일 때 완전 제곱 쓰잖아. 완전 제곱 쓰니까 B의 제곱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6일 때까지는 생각하다가 한 개를 딱 빠뜨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5번째 자, B가 몇일 때? 1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B가 1이어도 된다. 요거 여러분들 빠뜨리게 되면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B가 1일 때. 자, B가 1이면 A 곱하기 C가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1의 제곱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3개 다 쓰셔야 돼요. 그렇죠? X1 더하기 X2가 4일 때, Y1 더하기 Y2가 2일 때, Z1 더하기 Z2가 1일 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서로소인 경우는 하나의 숫자, 하나의 숫자, 하나의 숫자로 선택해서 여기 요거 둘 중에 하나, 그쵸? 3의 제곱도 둘 중에 하나, 5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섯 번째 경우를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H4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2H4, 자 2H2, 그 다음에 2H1 이렇게 써서 2H4 하게 되면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나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5 곱하기 3 곱하기 2 하게 되면 30에서 8을 빼는 거니까 30에서 8 빼게 되면 2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2 이렇게. 그래서 다섯 가지 경우를 다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에다가 10, 30, 그 다음에 다시 10, 20이 되겠네요. 그렇죠? 20, 42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2.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8번 문제는요. 과거에 여러분들 자주 출제가 되었던 요 형태, 이 유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28번 문제를 한번 이렇게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29번 문제 볼게요. 29번. 자, 여러분 29번 문제는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이라고 되어 있고요. 3개,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9번. 29번 문제는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명의 학생이라고 했었으니까 일단 A, B, C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은 3개가 있는데 다른 종류야. 그렇죠? 그래서 초콜릿은 1, 2, 3 이렇게 있도록 하자.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서로 다른 종류. 사탕은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5개가 있는데 가족권 보게 되면요.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 초콜릿 요 3가지를 기준 잡아서 한 명한테 모두 가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넓게 할까요? A, B, C가 있으면 한 명이 초콜릿 3개를 모두 받는 경우. 그렇죠? 모두 받는 경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명이 초콜릿 1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이 초콜릿 2개를 받는 경우로 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하는데 자, 우리가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첫 번째, 요거의 첫 번째 경우로 합시다. 초콜릿 3개를 모두 받는 경우. 그리고 나서 자, A, B, C가 있으면 A, B, C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명이 초콜릿을 1개와 그 다음에 초콜릿 2개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초콜릿을 먼저 나눠주는 경우에서부터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초콜릿을 나눠주게 되면 자, 한 명만 선택해서 우리가 초콜릿을 주는 경우죠. 그래서 초콜릿 나눠주는 경우는 3명 중에 1명만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렇죠? 1명 선택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명을 먼저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2명 선택하게 되면 자, 3명 중에 2명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초콜릿이 서로 다른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이니까 첫 번째 2가지로 생각해주면 돼. 우리가 A와 B를 선택했을 때 하나 받고 2개 받을 수도 있고 2개 받고 하나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리 바꾸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리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도 하셔야 되고요. 3명 중에 2명을 선택했는데 자, A, B가 선택되어졌다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1개, B는 2개 또는 A가 2개, B가 1개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주는 경우 계산해줍니다. 알겠죠? 가장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돼요. 알겠죠? 구체적으로 표현해놓고 그게 맞춰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오늘 2명 A와 B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A한테 초콜릿 하나 줄 거야.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A한테 주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 선택해서 B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는 A가 2개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B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는 밑에 거는 지울게요. 지워놓고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사탕 5개를 나눠줄 건데 이 사탕 5개는 같은 종류거든. 그쵸? 근데 나 조건식에 뭐라고 되어 있냐게 되면 초콜릿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2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그쵸? 2개 이상이니까 여기 초콜릿을 받지 않은 B와 C한테 사탕 2개씩을 미리 나눠줍니다. 그쵸? 나눠주게 되면 A는 이미 3개 이상이 됐죠. 그쵸? 3개 이상, B는 2개 이상, 2개 이상 먼저 미리 주고, 그쵸? 그러고 나서 남은 사탕 나눠주시면 돼요. 남은 사탕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쳐서 하나, 그쵸? 그래서 한 개 사탕을 나눠주면 됩니다. 중복조합으로 계산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3H1이 될 거야. 그쵸? 3H1. 그래서 3H1은 3이 되나요? 그쵸? 3. 그래서 초콜릿 3개를 나눠주는 경우 3가지. 3C1에다가 그 다음에 사탕 5개를 A, B, C에다가 나눠주는 경우의 수 3. 이렇게 한번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2개 곱하게 되면 9가 되겠죠. 그쵸? 9.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갑니다. 자, 이제 사탕 5개가 남아있는데 사탕 5개 중에 2개를 초콜릿을 받지 못한 C한테 2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A도 지금 초콜릿 하나밖에 안 받았어. 그쵸? 그래서 사탕 하나도 미리 나눠줍니다. 그래서 미리 나눠준 다음에 자, 이제 남은 사탕 몇 개 남았냐게 되면 남은 사탕이 2개가 남아있잖아요. 그쵸? 2개는 마음대로 나눠줘도 돼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2개를 만족해주면 돼. 이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H2가 되겠죠? 3H2는 6이 되나요? 그쵸? 4C가 되는 거니까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초콜릿 나눠준 경우의 수에다가 6을 2개 곱해서 6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거 이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9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자, 3 그다음에 여기 3 그다음에 여기 6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3 곱하기 6이니까 18 6을 곱하게 되면 되겠죠? 6 곱하게 되면 몇이냐게 되면 6 곱하기 18 하게 되면 108이 되나요? 그쵸? 108. 따라서 2개를 더하게 되면 117이 될 겁니다. 117. 이렇게 해서 답을 여러분들 찾아내면 될 거야. 그쵸? 여러분들 이 29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복조합의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초콜릿이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경우에서 A와 B 2명한테 나눠줬을 때 하나 또는 2개 또는 2개 또는 하나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것까지 그리고 초콜릿 하나와 초콜릿 2개 나눠주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0번 문제로 갈게요. 30번 문제는 어김없이 등장한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거의 모든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그래서 30번 문제고요. 쌤 기억에 맞으면 요 나라는 조건은 몇 년 전에 수능 완성에서 여러분들 제시됐던 또는 수능 특강에서 제시됐던 조건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2개 여기 다 조건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문제 보게 되면 가, 나, 다에서 조건 3개가 주어졌죠. 그쵸? 조건 3개가 주어졌는데 뭐 가, 나는 가 조건과 조건 나는 뭐 하나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0번 문제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그쵸? 그래서 일단 써보게 되면 이렇게 쓸게요. 자, f1, 그 다음에 f2, f3. 자,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f
F5가 되어 있죠. 그래서 F5, 그 다음에 F4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조건이,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게 되면, 그래서 FA가 B고, FB가 A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야. 한 쌍이 존재해도 되고, 두 쌍이 존재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조건식을 보시게 되면은요, 다조건은 만족시키는, 얘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 A, B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쌍이 존재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한 쌍이 존재도 되고요. 한 쌍,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나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쌍이 존재하거나 또는 두 쌍 또는 세 쌍, 뭐 세 쌍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먼저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부터 한번 볼 거야. 알겠죠? 첫 번째. 한 쌍이 존재할 때. 자, 여러분들 한 쌍이 존재하는데, 한 쌍이 존재할 때 여기에서는 어차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이 구역에서는 자리 바꿀 수가 없어. 대서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쌍이 존재할 때는 여기서는 존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존재할 수가, 여기서도 존재할 수 있나? 존재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1, F5, F4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F5, F4니까 여기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서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영역에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가 4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F4가 5일 때, 그렇죠? 대서관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요. 이 영역에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조건은요, 이미 F5와 F4는 정해져 있으니까 F1, F2, F3 여기에 여러분들 1보다 커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OH3이 될 겁니다. 그래서 OH3 요거. 자, 근데 OH3 하게 되면 OH3은 73이니까 그렇죠? 73이니까 35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됐고요. 자, 한 쌍이 존재할 때 FA가 이 영역에 존재하고 FB가 이 영역에 존재할 때, 그래서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쌍이 서로 이렇게 여기에서 FA 이 영역에서 FB가 존재할 때에서 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먼저 F1이 F5와 한 쌍이 될 수 있느냐? 이 될 수 없습니다. F1은 F5와 F4와 한 쌍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F5와 F4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F1은 F5와 또는 F4랑 이 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2부터 볼게요. 그래서 F2 자, 얘가 F2가 5이고 F2가 5이고 F5가 2일 때 이렇게. 자, 이번에는 F3과 F5가 쌍을 이룰 때, 그래서 F3이 5이고 F5가 3일 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F4와 쌍을 이룰 수 있는지도 보는 거야. 자, F2와 F4가 쌍을 이뤘다라고 되면 F2가 4가 되는 거고 F4가 2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4가 2를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요. 자, F3이랑 F4가 쌍을 이룰 때, 그럼 F3이 4가 되고 F4가 3이 될 때에서 한 쌍을 이루는 경우는 위에 요 조건과 여기 세 개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하는데, 자, 볼게요. 자, F2가 5일 때, F2가 5이면 F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F3은 1가지.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는 자, 5 곱하기 1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나서 자, 여러분들 F5가 2가 되죠. F5가 2일 때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보다 큰
함수의 값이니까 3, 4, 5에서 3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15가지. 자, 이번에는 F3이 5일 때, F3이 5이면 1보다 커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고 해서 OH2가 됩니다. 그래서 OH2 이렇게 쓰시고요. OH2 곱하기 F5가 3이면 F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2가지. 자, 근데 OH2 하게 되면 6C2가 되죠. 6C2. 그래서 6C2 곱하기 2가 돼서 30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30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F3이 4일 때, 자, 1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4H2라고 쓰시고요. 자, F4가 3이면 F5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한 가지. 그래서 4H2 하게 되면 OC2가 되죠. OC2니까 10이 될 겁니다. OC2는 10. 요렇게 점들 써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쌍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 또 보는 거야. 두 쌍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두 쌍. 두 쌍. 좀 이렇게 해서 이것만 쓰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갈게요. 두 쌍. 두 쌍은 밑에다 쓸까? 조금만 올려서 쓸게요. 두 쌍. 두 번째, 두 쌍. 밑에다 가겠습니다. 두 쌍. 두 쌍은 이것만 조금 위에다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죠. 5, 3, 그 다음에 여기가 4. 4와 3일 때. 그쵸? 4.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두 쌍이 존재하는 경우는 여기서 영역이 존재할 수 없고, 여기서는 한 쌍밖에 존재할 수 없고 해서 두 쌍이 존재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FA가 여기에 존재하고 FB가 여기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F'A가 FA'이라고 하죠. 여기에 존재하고 또 쌍이 만들어지는 B'이 존재할 때 이 경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죠? 이 경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F5가 F1이랑 쌍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쵸? F5가 만약에 F2랑 쌍을 이뤘다라고 하게 되면 자, F4는 F3이랑 쌍을 이뤄야 되는데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게 되면 F2가 5이고 F3이 4를 만족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 그쵸? 요건 안 되고요. 이 경우 안 됩니다. 그러면 F5가 3이고 F4가 2가 되게 되면 볼게요. 5, 4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일로 오게 되면 F4는 2가 되고 F5는 3이 돼서 만족하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쌍은 어떤 경우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쌍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한 쌍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두 쌍이 할 수 있는지 두 쌍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늘 계산해 보게 되면 요거에 대한 답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50이죠? 요거 하게 되면 40에서 90까지 이렇게 늘 만들어지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늘 3월 학력평가 그 확률과 통계 23번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쵸? 생각보다는 수능보다는 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까다로웠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쵸? 특히 28번 그리고 여러분들 30번 문제. 그쵸? 28번 문제는 뭐 과거의 기출 문제들을 풀지 않았던 학생들은 조금 다소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8번 문제 과거의 기출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해서 그 유형 한번 정리해 줬으니까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28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알겠죠?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게요.